화창한 주말, 영철이네 가족은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단풍놀이에 나섰습니다. 영철이네. 우리 집이네. 멀미약 붙여야지. 응? 이분이 영철인 거죠? 네, 영철이네요. 아빠, 제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걸 붙여요? 그러면 애기들이나 붙이는 거예요. 요즘 들어 부쩍 어른 노릇을 하려는 영철이가 대견스러운지 아빠는 붙이는 멀미약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영철이요. 이어지는 영철 엄마의 잔소리.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여보, 차 좀 깨끗이 쓸 수 없어요? 여긴 또 어딘가요? 알았어. 지갑게요? 아침부터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어제 중고 타이어를 10만 원이나 더 싸게 샀다? 참 잘 산 것 같아. 어? 여보, 나 잘했지. 그랬죠요? 그럼 이번 달 용돈에서 10만 원 제하고 줄게요. 아, 여보. 엄마, 아빠, 우리 안 가요? 가자. 그래, 가자. 그렇게 영철이네 여행은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오면 좋아하는 길인데.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영철이 뭐 회상에 잠겼네요. 그런데 사이드 브레이크. 아유, 내 정신 좀 봐. 여보,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정말.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내리고. 다행히 위험한 순간을 넘겼습니다. 30여 분쯤 지났을까. 자신만만했던 영철이는 멀미가 나는 모양인데요. 큰 소리는 쳐놨으니 말은 못하고 슬쩍 창문을 내려 바깥 공기를 쐬려는 영철이. 김영철, 창문 닫아야지. 그러다 감기 걸려. 아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아빠는 신경이 쓰이나 본데 우리 영철이 멀미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나이는 멀미 같은 거 안 나요. 그래도 계속 멀미가 나는 건 참을 수 없나 봅니다. 영철아, 멀미나면 좀 이따 휴게소에서 쉬어 갈 테니까 얼른 문 닫어. 어? 얼른. 바로 그때 매너 없는 운전자가 아슬아슬하게 추월해오는데 뭐 저딴 식으로 운전하고 있어? 결국 화가 난 영철이 아빠는 차 뒤를 무섭게 쫓아가는데요. 잠시 후 영철이네 차는 어떤 이유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심지어 영철이는 화상까지 입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인 택배기사 봉원씨. 금연을 작심했지만 끊기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잠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던 그때 예, 넘버원 택배입니다. 아니 어제 내가 소부장 시켰는데 오늘 언제 도착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끊임없는 고객들의 독촉에 휴식도 잠시. 홍원 씨는 다시 서두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마음이 급해진 봉원 씨는 속력을 내서 출발하는데 바로 그때 저거 넘버 2 택배 아니야? 내가 질 수야 없지. 묘한 경쟁심 있는 분이 있어요. 위험한데. 괜한 경쟁심에 신경전을 펼친 두 사람. 결국 봉원 씨가 앞지르고 맙니다. 아슬아슬했지만 다행히 무사하게 짐을 배달하는 봉원 씨. 또 누구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사장님. 봉원 씨, 내가 어제 타이어 갈라고 한 거 갈았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 재생 타이어로 갈았는데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이게 몇 개월밖에 안 써가지고 차가 뚝뚝 잘 나갑니다. 그래요? 봉원 씨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이스 가기까지 하다니 사랑해요. 봉원 씨는 사장의 칭찬에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신경 쓰였던 봉원 씨. 급기야 차까지 세우고 냄새의 정체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냄새가 난 것 같은데. 청국장이구나. 봉원 씨는 탈취제를 뿌리고 창문까지 내려 환기를 시킨 뒤 다음 배송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밀리기 시작한 도로. 어디 사고 났나? 차가 왜 이렇게 막혀? 다행히 얼마안가 정체가 풀리고 봉호 씨는 다시 출발하는데 잠시 후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갑자기 당황한 봉호 씨는 중앙선을 넘었고 결국 대형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단풍놀이를 가던 영철이네 가족과 택배기사 봉호 씨는 어떤 공통적인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 중상을 입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고의 공통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철이네 가족은 처음에 용돈 더 올려달라 그러면서 10만 원 더 싸게 중고 타이어를 샀더라고요. 맞아요. 봉원네는 아까 전화 통화를 보니까 예 사장님 뭐 싼 걸로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생 타이어. 재생 타이어. 그래서 타이어는 정상이어야 하거든요. 왜 중고를 사? 그런가 보다. 새 거를 사란 말이야, 새 거를. 이건 아니지. 어디서 재생을 해. 나 안경 벗어. 사실 이거 아니면 정답이 없어요. 이제. 그래요. 이거야말로 정말 올바른 정답이에요. 아니 근데 자, 진심으로 맞아. 영철이 진심으로 맞는 것 같아. 진정성이 느껴지는 얼굴이야. 너무 정말. 미치겠다. 진짜 리액션 좋지 않아요? 맞는 리액션은 깜짝이야. 모르겠어. 있었잖아. 왔구나. 지원 형은 늘 해결사야, 해결사. 창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네. 다른 차량이 담배 던진 거죠. 담배를 피우다가 차 안에 재떨이 다 안 끄고 그냥 무심코 이제 이게 탁 버렸는데 차 안으로 뛰어 들어온 거야. 바람에 타고서. 나 괜찮아요? 동참? 이거 진짜 이 답인 것 같다, 이게. 진짜로. 그런 일도 제 있었어? 친구가 뒷자리에서 침을 이제 뱉었거든요. 그게 이제 본인이 자기한테 도로 와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내가- 있어요. 진짜. 제가 침을 뱉어 말이야 보셨어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뱉었는데 그게 저 대전까지 가가지고 야, 거기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에서 오던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 침을 맞았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게 무심코 이렇게 무심코 뭘 던졌는데 그게 이제 다른 차 창문 열린 틈으로 들어오지. 당연하지. 정말 재수가 안 좋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 사고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 들어와요.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거네. 대표로? 내가요? 잠깐만 내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걸 아셔야 막차 될 타신 텐데. 겁니다, 형님.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으면 띠디딩 음악을 올려주세요. 딴딴딴딴딴딴딴. 과연! 나온다. 자, 이거 불안해져, 나 벌써. 불안하긴 하다. 이거 맞아요. 띠디딩. 진짜? 맞잖아. 이걸 어떻게 맞춰?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차 안으로 날아든 담배꽁초에 의한 사고입니다. 먼저 영철이의 경우 멀미 때문에 영철이가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추월한 앞차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영철이가 있는 뒷좌석의 창문으로 날아들어왔고 이에 당황한 영철이 아빠는 우왕좌왕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봉원 씨의 경우 정체된 도로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봉원 씨는 출발한 뒤 꽁초를 차 밖으로 버렸는데요. 그 담배꽁초는 짐이 실린 뒷좌석으로 날아들어가 화재를 일으켰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봉원 씨는 당황한 나머지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그만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으로 실제 차량 화재 사고가 일어날까요? 담배꽁초 불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담배불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려 600도에서 700도가 되는 것을 확인.
자, 그렇다면 이 담뱃불을 차량용 시트에 갖다 대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구멍 나죠. 놀랍게도 담뱃불을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순식간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담뱃불을 비벼 끄면 괜찮을까요? 과연 어떨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벼 끈 담배를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담뱃불의 온도는 무려 550도. 비벼서 끈 담배였지만 사실상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벼 끈 담배꽁초에 마른 불을 갖다 대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벼 끈 꽁초는 안전한 듯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확 번져가는 불길 보이십니까? 이래서 꺼진 불도 이렇듯 겉으로 보기에 불을 끄고 버린 담배꽁초라고 하더라도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배꽁초에 불이 번져 차 한 대를 전소시킬 수도 있을까요? 실험맨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빈 차에 던집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저기 차 타고 가다 보면은 3분 경과 후 버린 게 자기한테 아직은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데요. 뒷창문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5분 후 차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검은 연기가 급기야 불길이 일어나고 차 안에 가시트로 점점 불길이 옮겨가더니 결국 차 한 대를 전소시키고 마는데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대기에 있던 소방차로 재빨리 진압했지만 자,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담배꽁초를 던진 지 무려 10분도 안 돼서 전소돼버린 차. 담배꽁초로 인한 수많은 차량 화재 사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담배꽁초를 사람들은 어떻게 버리고 있을까요? 실제 운전자들이 담배꽁초를 얼마나 버리는지 서울 일대의 도로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6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수많은 운전자들이 담배꽁초를 그대로 창밖으로 버리는 광경이 수없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전용 도로 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살펴보니 100m당 수거된 쓰레기는 80리터짜리 자루 하나 분량. 이 중 담배꽁초는 무려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담배꽁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 이제 정차에 있을 때는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고 그러니까 좀 던지기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달릴 때 차장 밖으로 던지는 경우가 있죠. 달릴 때는 그냥 창문 열고 밖으로 버릴 때도 있고요. 차에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 싫어갖고 밖에다 버리고 해서 종종. 그럼 던진 꽁초가 본인의 차나 뒷차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건 생각 안 해봤네요. 글쎄요, 그 뒷차에는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어떻게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걸 실험했어? 먼저 실제 화재가 일어날 위험에 대비해 불이 완전히 꺼진 담배꽁초 100개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실험 차량에 운전자 1명과 조수석에 실험맨 1명이 탑승하고 실험 차량의 뒤에는 트럭 1대가, 실험 차량 옆에는 승용차 1대가 따라가게 합니다. 실험 시작. 총 1km 도로 구간을 왕복 4번, 자동차 전용도로 시속인 60km로 달리면서 각각 25개씩 총 100개의 담배꽁초를 조수석의 실험맨이 창밖으로 버립니다. 실험 종료. 과연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들은 모두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도로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들을 모두 주워봤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의 수를 세보니 총 64개. 자, 그렇다면 나머지 담배꽁초는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실험 차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차 안을 살펴보니 뒷좌석에서 무려 19개의 담배꽁초들이 발견. 다 들어갔네. 이번에는 실험 차량을 뒤따르던 트럭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럭의 화물칸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9개. 자, 그럼 실험 차량의 옆에서 따라가던 승용차에도 담배꽁초가 있을까요? 차량의 뒷좌석을 꼼꼼히 살펴보니 8개의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차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온 담배꽁초는 총 36개. 즉,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본인의 차나 주변의 차에 들어갈 확률은 무려 40%에 가까운데요.
어떻게 실험 차량과 주변 차 안으로 담배꽁초가 다시 들어오는 것인지 느린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명 차 밖으로 던진 꽁초가 다시 실험 차량 안으로 들어오고 뒤따라오던 트럭에도 옆에서 따라가던 승용차에도 담배꽁초가 들어오는 모습 보이십니까?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동차 전면에 부딪힌 공기는 차량 양옆과 차량의 위쪽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운전 중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는 바로 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다시 운전석이나 조수석 혹은 뒷좌석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리고 담배꽁초에 힘을 줘 강하게 던졌을 때는 공기 흐름을 이겨내고 옆에서 따라오는 차량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담뱃불은 주행 중 빠른 속력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의해 더욱 거세게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 트럭의 경우 넓고 개방된 화물칸으로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올 확률이 큰데요. 화물칸이나 뒷좌석에 사람이 없을 경우 담배꽁초가 떨어지면 화재가 일어날 때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무려 633건이 발생했는데요. 2009년 3월에는 50대 남성이 미시령 부근을 지나다가 운행 중 담배꽁초를 버려 차량 적재함에 불이 붙으면서 산불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가스통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은 나란히 달리던 옆 차량에서 버린 담배꽁초가 날아들어와 가스통이 폭발,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 중 집중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되는 담배, 차 안에서만큼은 금연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주정차된 차 안에서 담배를 폈을 경우에는 창밖에 꽁초를 버리지 않고 차 안에 있는 재떨이를 이용하고, 만약 차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를 항상 차 안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운행 중 무심코 버린 작은 담배꽁초, 당신의 인생을 빼앗는 대형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